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3월 28일입니다. 주말에 사실 준비해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인 스케줄로 오늘 월요일 영상이 올라갑니다. 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들이 가장 금액적으로 많이 산 주식이 대한민국 1등주 시가총액 지금 410조 원 정도 아마 오늘 날짜로 할 텐데요. 물론 우선주는 빼고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그래도 동학개미가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량수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만큼 삼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가총액 1위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여러 것들이 맞물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결국엔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1조 달러면 시가총액으로 지금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1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3배죠. 3배. 근데 기업에 내는 이익의 가치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땐 테슬라가 여전히 그냥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비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텐데요. 하지만 이 비싸다라는 논란 속에서도 결국엔 퀄리티가 있는 기업이 계속 우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고, 퀄리티가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런 고스 사태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 이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가야 될 그런 길들을 계속 뭔가가 상당히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3월 들어서 연준 FOMC 이후에 개별 종목 장세가 아무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개별 종목 간의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즉 지수랑 상관없는 알파를 찾는, 베타가 아닌 알파를 찾는 그런 수급이 많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5월 FOMC 전에 양적 긴축 QT가 발표되고 금리 인상이 50bp 정도 5월 FOMC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이때까지는 한 4월 중순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테슬라와 삼성전자 무엇이 이런 주가 차이를 만들 것인가 얘기를 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일론 머스크가 춤을 추고 있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쵸? 가동을 시작한 그 독일의 그 테슬라 공장 기가팩토리입니다. 머스크 2년 만에 뭐 막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사실 보면은 1000불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뭐 800불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테슬라의 고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그쵸? 21년 초에 1200불까지 갔던 주가는 사실 지금도 물론 하락은 고점 대비 돼 있지만 20% 정도 하락. 야, 미국 빅테크 기업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조정이 아닌 충분히 많이 오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걸치지 않았나 차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성장성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긴축 국면에 고퍼주라는 그런 이 허울을 그쵸? 가면을 벗어 던지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즉 비싸다는 편견을 삭제시켜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아마존 그쵸?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원자재 인플레이션 상승의 리스크를 오히려 가격 전가, 뭐 테슬라가 가격을 올해 들어서만 2번을 올렸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계속 올라서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면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하는 게 결국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고스 관련해서 최근에 주총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결국 고스가 파운드리 수율이죠. 결국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퀄컴 그리고 TSMC의 파운드리를 이용한 그런 칩들을 이용하고 있고, 이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 특히 국내 출시된 것들은 삼성의 파운드리 즉 삼성의 비메모리 이쪽에 대한 그런 역량을 통해 가지고 칩 스냅드래곤 그쵸?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닌 삼성의 자체적인 AP 칩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발열 반응을 못 잡게 되면서 이 고스 사태도 역시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이게 게임 오티마이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제작화 서비스 사태 후 비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심지어 이게 여파가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급망 이슈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이런 와중에 야 비메모리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는 수율이 안 나와. 이런 소식에 삼성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런 걸 통해서 제작된 스마트폰을 사야 돼? 차라리 비싼 아이폰을 사는 게 낫겠다. 심지어 아이폰의 저가형 모델을 사는 게 삼성 고급 플래그십 스토어 모델보다도 훨씬 낫다. 이런 글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모바일과 파운드리가 동시 위기예요. 제가 최근에 반도체 뽀개기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시리즈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나아갈 길은 비메모리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메모리 쪽에서 전 세계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분야, 그쵸? 그쪽은 비메모리인데 파운드리가 결국 안 잡힌다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7만 전자만 회복하면 떨어지고 있고 여전히 주가가 부진한 모습, 한때 54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다가 작년 초에 지금 410조 원까지 고점에서 한 30%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수요 문제를 만약에 못 잡게 되면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아닌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발열이 심한 칩인데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들을 보면은요, 뭐 또 인텔 소식도 있었죠. 엔비디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가 인텔의 자체 설계 받침 파운드리를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를 다시 재개하고 유럽의 공장도 대규모로 진다고 하는데 심지어 엔비디아도 그쵸? 엔비디아도 인텔의 파운드리를 쓴다.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해도 시원찮은데 인텔까지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파운드리 2위가 삼성전자인데 인텔이 다시 치고 올라온다면 삼성전자의 TSMC는 따라가는 게커녕 3위한테 다시 2위를 뺏기는 그런 모습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고 한편 좀 좋은 소식은 뭐 여기서 전문 용어를 좀 그랬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 공정을 통해서 3나노 TSMC도 지금 상당히 수율이 안 잡히는 이 3나노를 통해서 결국 파운드의 반전을 노린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뭐 엑시노스 앞서 말씀드렸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쓴 모델은 괜찮은데 삼성의 자체 AP를 쓴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거죠. 그리고 중국의 파운드리 투자 속도전을 쏘내고 있고 야 인텔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따라잡아? 뭐 스믹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뉴스만 보더라도 사실 매우 삼성전자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TSMC나 인텔 공격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뭐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일본까지 나섰죠. TSMC는 그런 공장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삼성전자 뭐 그동안 이재용 뭐 부회장이 깜빵에도 있었지만 이게 복귀 이후에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국면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투자를 지금 집행한다고 수율이 안 나오는 것들을 기술적인 격차를 벌린 것들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팩트만 봤을 때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 강세 배경에는 정리를 해보면 기가팩토리 가동 그리고 차량 판매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런 가격 이제 정가력 단발성 호재도 있었지만 결국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장성에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지금 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뭐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서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비상장 회사인 스페이스X 이런 우주 산업 이런 것들과 위성통신을 연관해 가지고 결국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그게 결국 AI라고 했고 AI가 결국 노봇까지 나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뭐 올해 안에 노봇 관련 또 무슨 제품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인간을 닮은 노봇 제가 노봇 관련주가 올해 주도주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은 아직 소개 못 드렸고 저도 국내에서 찾지는 못했지만 가장 근접한 게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또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노봇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인플레이션, 그죠? 미국의 임금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도 잡기 위한 미국의 그런 정책 방향과도 가장 맞는 게 사실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접목한 로봇이 결국 인간의 노동 대체를 통해서 임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뭐 실현 여부는 미지수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죠? 이런 테슬라 봇을 또 했었습니다. 자, 배터리 원자재 가격 파동에도 비용 증가분은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점유율 테슬라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지금 이건 가장 기본적인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고 이런 AI와 결국 자율주행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접목한다면은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테슬라를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를 절대로 뭐 까자 이런 영상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비싼 주식을 갖고서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을 가져갈 것이냐, 성장을 못 하는데 싸다고 해서 그것을 주식을 살 것이냐, 이게 꼭 삼성전자와 테슬라만의 그런 주식들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뭐 저 PBR들, 뭐 건설주들, 그죠? 저 퍼주들 이런 것들 성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삼성전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M&A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기업을 현금 보유가 많은 만큼 M&A를 해야지 여기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피처폰과 스마트폰 시장 양분돼 있었는데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물론 이때 금융위기가 나온 시기이기도 한데 스마트폰의 등장이 피처폰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즉 이게 기술의 혁신이 세상을 편하게도 하지만 결국 어떤 구경제를 몰락시키는 이유기도 하죠. 변화 시기에 대응을 잘하면 그죠? 잘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지만 오히려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쟁자를 추월하거나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 아이폰을 다시 스티븐 잡스가 개발하기 전까지 주가가 그냥 그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이번에도 우크라 전쟁, 뭐 코로나 여러 가지 패권의 전환, 질병 창궐 이런 기술 혁신, 발명 등이 원인 의장에서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채널을 뭐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저도 이런 영상들을 같이 공유를 하지만 결국 전염병이나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여러분에서 변화가 있었거나 큰 변화가 있는 가정인 변곡점의 시대가 이미 우리한테 다가왔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나 내가 하는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다. 코로나 이전의 기업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은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인스타나 SNS 무늬만 겉모습게 하락에 내놓는 가짜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진짜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기업이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이번 고스 사태의 사과문을 빨리 발표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다면 그런 것들을 주주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소통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정말 TSMC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쫓아오는 인텔과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굵기도 바이든이 계속 제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 쫓아오게 벌려야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는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주린이가 많이 갖고 있는 금액적으로 삼성전자 더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주들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이나마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싸서 뭐 종목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가대 낙폭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심텍,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판 쇼티지 정말 실적이 올해 정말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결국 5월 FOMC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전후로 시장은 한번 좀 조정의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강한 종목들을 다시
많이 하락한 그런 싸다는 그런 종목들을 사기보다는 성장할 수 있고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잘 지금 관심이 뒀다가 이번 기회에 못 잡으셨으면 잡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제 채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같이 좀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